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디지털 전환 시스템 현황 및 방문 확산 전략인데요. 오늘 세션은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달에요. 행정안전부랑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K-워터, LH, LX, 카이스트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다가 주소라는 어떤 정부의 주소라는 시스템을 써가지고 협력하는 그런 MOU를 맺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사업이 시작된 게 본사입니다. 그래서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K-워터가 스마트 빌리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에다가 이제 주소, 그다음에 국적 표준, 그다음에 자율주행 배송로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POC 해보는 게 본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총 한 12개의 어떤 그런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기관 나와서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준비이고요. 제가 맨 처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소와 그다음에 지어선이라는 국제표준들, 다양한 국제표준들을 활용한 이런 스마트 빌리지에서의 데이터와 서비스 공유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 행정안전부의 주소가 왜 스마트시티에 필요하냐면요. 스마트시티에 많은 사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사실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뭐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가 보면은 제가 많이 쓰는 게 GPS인데 GPS는 물리적인 위치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사람이라든지 또는 IT 쪽에서 논리적으로 위치를 표현할 때는 사실은 주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소가 실제 공공 데이터에도 한 50% 이상 주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대한 주소, 입체 공간에 대한 실내 공간에 대한 주소라든지 또 사물 주소, 건물뿐만이 아니라요. 사물, 뭐 버스 정류장, 아니면 택시 정류장, 아니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런 사물, 또 공간까지 앞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하나하나도 사실 주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부가 이런 주소를 어떻게 고도화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소가 우리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녹아들어가고 하는 게 이제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 국가시범 도시에 있고요. 현재 총 그 41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56세대가 내년 올 연말부터 이렇게 한 5년 동안 살게 되면서 실제 리빙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내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감점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부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8대 스마트 서비스, 10대 또 스마트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에너지, 워터, 헬스케어, 팜, 공기, 청정, 모빌리티, 스마트 안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실은 사실 다양한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다가도 주소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또 이제 글로벌한 국제 표준인 GS1 표준 데이터에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런 스마트시티의 주소랑 위치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제 표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범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운영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배송 운영 로봇 외에도 아까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결을 시키고요. 그럼 왜 스마트시티에서 주소를 쓰는 게 좋은가 하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의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에코델타 시티가 맨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다 주소 체계 보고와 그 지금까지 있던 건물 외에요. 사물 주소, 공간 주소, 입체 이런 부분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스마트 빌리지입니다. 이 스마트 빌리지가 원래대로 하면은 주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건물 입구. 근데 여기다가 하나하나 이제 저기 보시면 빨간 게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도로명을 주고요. 꼭 미국처럼. 그리고 건물 하나마다 주소를 주고. 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 빌리지 100일 동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소가 되게 되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시티 주소책에 구도하는 게 있고요. 근데 주소는 근데 쓰기는 참 불편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건 인천시, 인천 강릉시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제가 인정하는 그런 코드를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지혜손이라는 게 우리 흔히서는 상담실에서 바코드를 만드는 기계표준기거든요. 위치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위치코드로 만들고 이미 이 지혜손이라는 거는 한 50가지 이상 산업, 헬스케어라든지 물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산업에 사실은 활용이 되고 있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가 표준 코드만 되면요, 이런 다양한 그 사물에 바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주색한 코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공간 정보는 우리 저희 건물 내부 BIM 또는 공간 외부의 OGC. 이미 BIM은 지혜손이라는 표를 씁니다. 건물 코드 그리고 건물의 예를 들어서 저희 동이라든지 이런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표를 쓰고 있고 OGC도 최근 5월달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하고 지혜손의 글로벌 구성을 이제 쓰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 정보 이게 이제 실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에다가 이런 주소를 주고 이 주소가 사실 국제표준 코드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운영하는데요. 이 자율주행 로봇에 필요로 한 두 가지 인프라 정보가 첫 번째 노드링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배달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처럼 오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근데 그게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위한 노드링 맵은 있지만 자율주행 로봇의 노드링 맵은 좀 큰. 그래서 뭐 인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노드링 맵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노드링 맵에 주소를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드죠, 노드. 사실 이 주소가 있습니다. 모든 주소가 책에 도달이 되면은 스마트 로봇이 갈 수 있는 모든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드링 맵에다가도 주소를 구현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정밀지도입니다. 이게 라이더 맵으로 드린 포인트 클라우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교차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다음 교통 표지판 시속 50km 이하로 가야 되는 표지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밀지도를 만들면서 라이더 맵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 나오면은 이런 오브젝트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정밀지도 도로 맵인데요. 이 부분들은 공이만큼만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소를 다 부여합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도 있을 거고요. 신호 안내 표지판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주소 있습니다.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노드 맵이나 라이더 맵에 주소를 안 썼어요. 그냥 좌표만 있거든요. 좌표는 뭐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위치지 논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소 그 주소가 이제 아까 국제표준 바코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스마트 빌리지의 택배 서비스, 서비스 때문에 그것도 보면 사실은 뭐 건물의 실질자는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제표준 코드 택배 주소로 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시 스마트 시티 도시에서 나오는 에너지, 환경, 뭐 교통, 주차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른 식별을 하고 나오거든요. 이 건물만 하더라도 한진에서 전기로 내기 위해서는 건물 아이디랑 그다음에 수도 쪽에서 하는 아이디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소, 그다음에 주소가 국제표준 코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뭔가면요, 우리 저기 전화번호가 요즘 잘 안 쓰는데 전화번호가 사람이 넣으면은 전화번호 빨리 주소 알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뭔가 국제표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소를 넣으면요, 그러니까 지역소의 국제표준 바코드 주소를 넣으면은 뭐 내가 어딘 지도도 넣고요. 이거는 구글이 만들고 네이버가 만들 수 있고 뭐 티메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또는 119나 112 안전 서비스나 아니면 관광 서비스, 보통 이런 수많은 서비스를 지자체나든지 기업이나 개인들이 만듭니다. 이거를 주소에다가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제표준으로 붙이는 거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 하면서 CU 편의점이 떴거든요. 그 CU 편의점에 이제 주소가 있고 국제표준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CU 뭐 광고라든지 오징어 볼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서비스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공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정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 주소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도로라든지 건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제 형태까지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네이버 메일에서는 가져와서 네이버에 업데이트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도 미국에 보면 오블랜드라는 메타버스 회사가 똑같이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팔거든요. 가보면 도로명이나 주소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사실 중요한 어떤 국가의 주소 등록 시스템인데 얘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게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본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몇 가지 저랑 관련된 좀 소개를 드리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소를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빌리지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무상으로 들어서는 사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시공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유도하고 그런 플랫폼을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뭐 보시면 여기가 이제 100%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분기, 2분기, 1기, 2기, 3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도금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현재는 두 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80m짜리, 그다음에 이렇게 190m짜리. 그래서 이런 100% 스마트로 뭐 12길, 13길, 14길 주게 되고요. 이게 다 주소가 보면요. 이 길들을 다 20m 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 짝수거나 한쪽은 홀수거 해가지고 이렇게 입구까지 연결점을 해가지고 주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스마트 빌리지 100% 시트에다가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모든 그 미래의 주소 체계들을 다 적용을 시키고 DB를 만들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로봇이나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바코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소는 이게 바코드입니다. 우리 880 아마 많이 보셨습니다. 3다스 보면 880, 8244거든요. 그것처럼 걔는 이제 상품 코드고요. 걔는 장소 코드입니다. 880 부산시의 건물 번호에 그다음에 상세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유일한 코드를 가지고 그 코드는 QR로 프린트가 되든 비트에 들어가든 와이파이가 되든 기타 트릭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저기 메타버스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IT 시스템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강릉시 강서구에 뭐 엑셀 스마트폰 6kg 같으면 880 부산의 건물에 시군 보드 도로명번호 65 건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이런 그 긴 뭐 바코드 형태라든지 QR 형태로 볼 수 있고 IT 플랫폼들은 URL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 코드를 서로 교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지 또는 뭐 차세대 바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 하나가 다 이제 웹페이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서비스를 웹페이지에 표현하는 형식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다양한 어떤 그런 행안부의 POC 사업들이 왔습니다. 저희 KTX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양재천에 가시면요, 강남구 양재천에 가시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여기 사물 이게 주소판인데요. 이게 양재천서 자전거 여기 가면 3,600부터 3,200 위치를 알게 됩니다. 여기 QR이 주소고 여기 이제 아까 GS원이 그때들은 다 뜯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뭐 강남 뭐 저기 관광이라든지 내 위치도 알 수 있고 그다음 계속 많은 서비스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이런 지도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 이 주소판입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바꾸고 가는데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크레딧시티에 이제 부산에서는 최초로 이걸 적용하고요. 실제 시흥시는 모든 버스 정류장들이 여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산의 크레딧시티에는 이 모든 건물의 사물에 저기 아까 로봇에도 사실 코드를 주게 되고요. 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서브입니다. 여기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미래 전화번호로 보시면 이게 구축이 되고요. 그래서 뭐 건물에 있는 또는 기타 트릭에 있는 그 건물을 트릭을 하게 된다면 또는 스캔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공유고요. 하나 이제 데이터 공유입니다. 이게 저희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송 로봇은 성장성 연수는 무중입니다. 뭐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부산항에 와서 인천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또 인천에 와서 또 트럭을 타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타고 라스트마일스죠. 그런 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만드는 데이터. 내가 어떤 물건을 넣고 출발했고 어디쯤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짐을 뭐 배달했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국제표준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앞에 기차 그다음에 선박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국제표준 데이터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PCI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자율적인 배송 로봇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저희 스마트시티 할때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오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여기 넣게 되면요. 얘가 스마트 빌리지를 대표하는 국제 표준 데이터 플랫폼 서버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간제든 또는 디지털 페이지에서 가져갈 수 있고요. 전 세계 어디서든 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데 보게 되면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송 로봇이 뭐 미국의 DHL에서 타고 온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DHL이 이 DB를 액세스를 하게 되면 자기 제품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공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시티에 보면 아까 제가 탈때 서비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수 정보,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쓰레기통, 그다음에 뭐 스마트 벤치, 헬스케어 이런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각 기업이 만든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를 매겨주면 이 부분들을 이제 아까 주소, 국제표준 코드, 그리고 국제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PCIS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부분, 빼는 부분, 안에는 이제 JSON이나 XML 형태로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뭐 조선, 해양, 해운,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백신 같으면 백신의 라이프라인이죠. 이런 모든 이것들을 이제 이런 국제 표준을 따라서 데이터를 모아가고 공유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이슨 형태가 예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POC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 부분들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화하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저희 주소가 뭐 K-워터든 LH든 뭐 한전이든 도시 시설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든 전봇대든 다 주소를 주게끔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있고요. 각각지만 하여튼 미래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텐데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이런 자율적인 배송 로봇에 전화번호 서비스 공유, 데이터 공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요. 간제센터, 앱들, 디지털 트윈들을 만들어서 전체 POC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고요. 포맷은 발표하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승님. 안녕하세요. 모멘트 솔루션입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는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세 주소기관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를 생각합니다. 특히 교수님한테 감사를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이동체 국내에서 이제 법적으로 규정된 거는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A형은 기존 차량에다가 센서들을 하위단 제어를 통해서 개조하는 차량들을 자율주행 차를 A형이라고 부르고 B형 자율주행차는 핸들이 없는 형태의 자율주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B형 자율주행차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주행차 때 도로를 다닌다. C형 자율주행차에서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에 관련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험을 봐야 될지 C형 자율주행차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런 이동체들을 쭉 해오면서 좀 뭐 관제라든가 전체 이제 풀스텝을 좀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13년 된 기업입니다.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현재 이제 시장에서들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 혹은 라스트 마일 서비스에 대응하는 뭐 경비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배달을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오전 사업본부로 진행하는 거는 자율주행 기능에다가 추정하는 것 어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아파트 단지, 빌라 이런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배달해야 할 택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로봇에 싣고 그 로봇이 우체부를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인식을 해서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공원에는 이제 경비 로봇을 좀 집어넣어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정보 비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는 게 있고 청소 로봇 혹은 이제 방역하는 로봇 거기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보는 거는 그 로봇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주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로봇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싣고 다니면서 그 근처로 가고 어떤 3D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는 드론이 날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들을 이제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로봇들 혹은 이것들이 각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V2V가 되겠죠. 서로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것도 관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현재는 이제 CVTX로 이제 CVTX 단말을 쓰거나 5G NR 지금 일부 이제 단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통신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제를 통해서 관제가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AI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유두가 이제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뭐 GPS 카메라, 라이다 기반으로. 근데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GPS하고 카메라를 할지 GPS하고 라이다를 할지 운영대로 환경에 따라서 저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킹 기술들, IoT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로봇만 그냥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배달이다. 배달 로봇만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니면서 미세먼지 좀 측정해달라. 뭐 화재가 날 수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감시해달라. 여러 가지 기능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IoT 장비라든가 센서들을 추가하면서 결국 그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분석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같이 할 수 있는 이번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전문성을 저희가 좀 이해하고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로봇을 스마트 시티에서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관점인 거고요. 현재 현행법상은 다 불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상암동인데 상암동 MBC 방송국 앞에서 배달 로봇이 커피를 배달하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부처의 심의를 거치고 경찰청, 행안부, 현장 심사 여러 가지 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이 다니는데 2년 동안 로봇이 돌아다니는 현행법상 불법이고요. 공연법은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법에 뭐가 돼 있는 것들은 해도 되지만 그 밖의 건 다 불법으로 지금 규정이 로봇이 현재 법으로 규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계속 뭔가 저희가 돌리려면 비즈니스 신청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로봇을 돌려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또그 산업부에서는 로봇에 대한 KS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로봇은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성능에 대한 그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실내 로봇도 KS 규격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것도 목적에 따라서 경비, 배달, 방역 각각 따로 이제 만든 그건 이제 국제표준 기반에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들 앞에 설명드린 국토부에서는 C형 자율주행차니까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산업부에서는 로봇에 대한 KS 규격 이제 만들어진 거기에 만족해야 되고 이런 파워램법상에서는 돌아다니는 건 불법이고 여기 상황 같은 경우 저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동기, 그러니까 동력 장치가 달린 30km가 넘는 거는 공원을 다닐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규제를 피해서 카메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소지 이런 것들 규제를 좀 받아서 하는 거고 국내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스마트시티 로봇이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 해서 로봇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모아서 기술들을 구현하는 것들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데 좀 구성원들 모두가 같이 좀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메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암동에서 배달 로봇을 좀 하고 있고 나이트랑 하는 게 있고 서울시하고 하는 게 있고 추정 로봇을 일산하고 청주 지역에서 했었고 경비 로봇은 세종중앙공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비즈에 들어가고 방역 로봇은 대구 엑스코에 지금 돌리고 있고요. 청소 로봇도 연말에 에코델타 시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외 로봇들을 지금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DC 스마트 빌리지에서 저희가 이제 역할을 56세대 사이사이 이제 앞에서 주소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그 주소 체계에 맞춰서 배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는 이제 온디맨드 방식으로 할 거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런 컨소시엄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잘된 배송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온디맨드 되니까 뭔가 요청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거고 단지에서 이용자 위치나 주문 내역 배송지 정보를 로봇한테 던져주면 로봇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 라고 정보를 생성하고 로봇에 물건을 싣고 단지에다 접수하는 제작들을 알려주면 고객한테 로봇이 모션 플래닝에서 쭉쭉쭉 가는 거고 단지에다가 나는 어디쯤 가고 있어 언제 도착할 거야 이런 걸 알려주고 단지 센터 도착을 이용자한테 던져주면 이용자가 와서 물건을 수령하고 로봇은 다시 대기 장소로 복귀한다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로봇이 그냥 물건을 배달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건이 배달되는 실제 물건이 배달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과정이 복잡하고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요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물건이 분실 흐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게 실제 화물이고 저희가 어떤 물건이 배송되는 물류 단계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 유상운송에서 화물 영업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POC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번에 하는 거는 뭐 아까 전에 온디맨드 온스케줄 기반 둘 다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라이다 외부에서 오션 플래닝 테스트 하는 거고 로봇 외부에 이스타 버튼이 있어서 운영자가 따라주니까 운영자가 따라주면서 이스타 버튼을 곧바로 정지할 거고요. 프로그램상 라이다에 기타치면 되면 뭐 2m는 2m에서 곧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이제 기타치면 되면 가감속해서 2m에서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전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현재 이제 뭐 올 하반 곧 도입이 될 텐데 현재 이제 뭐 샤시 만들고 바디 만들고 해서 대부분 조립 끝났고 테스트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이동체들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마지막으로 동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셔틀도 만들어서 지금 세종중앙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전에도 FD 안에 가보면 예약을 해야 되긴 하지만 거기서 타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자가 타야 돼서 비상상황 대비해서 그래서 사람이 한명 타고 있고 6인승 스펙인데 이건 경비로 보십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뭐 어떤 온도의 인지를 좀 체크해가지고 화재를 알아서 사람들이 뭉쳐있고 공원에 저기 울타리가 없거든요. 학생들이나 심야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공원의 화재 발생 위험성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방향을 보십니다.
바닥에는 UVC LED를 통해서 하는 거고, UVC LED가 사람들한테 치료돼서 바닥 살균을 하는 거고, 매니플레이터입니다. 협동 로봇이고, 저기서 소독액을 노즐로 분사를 해주는데요. 여기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저게 ISO 10218-1 인증을 받은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고정된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는 거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법상, 산업의 보호법상인데, 외국에서는 그게 한시적으로 허가가 돼서 주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동영상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다음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필요한 로딩 프로젝트가 그다음에 정비 지도를 만들고 있나 스위스의 우리 분석한 분야. 예. 네, 저희는 지금 스마트 빌리지 안에서 지금 배송 로봇의 이동 경로를 설계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발표 주제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공간 정보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현재 3차원 공간 정보의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아이패드나 카메라랑 라이다가 합쳐진,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센서가 융합되는 기술들이 계속 변이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모바일 맵핑 시스템이라고 하는 MMS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MMS 장비에서 나오는 파노라마 영상, 인증, 그리고 라이다 스캔을 통한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능력과 고객 맞춤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의 MMS 장비의 이름은 아르고스입니다. 아르고스 장비 내에서는 이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고, 또한 이 실내 측기가 가능하게끔 벨로다인 센서와 그다음에 카메라 센서를 모두 다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나 실내에 라이더 매핑이 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가 정밀도로 사업에 투입이 되었었고, 이런 센서 같은 경우에도 캘리브레이션이나 이런 센서 퓨전을 할 수 있는 능력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적인 상태나 동적인 상태 캘리브레이션을 다 수행이 가능하고요. 또한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게 되면 더 정확한 3차원 공간 정보가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파노라마 이미지랑 라이다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술 또한 갖고 있는 이건 뎁스맵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파노라마 이미지 2D에서 라이다를 기반으로 뽑아진 3차원 잡표가 합쳐지게 되면 카메라보다 정확한 뎁스 정보는 추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MMS를 가지고는 모빌리티 시장이나 로봇 산업, 건설 현장의 플랜트, 그리고 무인 경비나 3D 모델링에 정확한 지도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이미지랑 라이다 데이터를 결합하면 건설 현장이나 인프라, 그리고 모빌리티 또는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VR, AR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요. 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단위의 대규모의 공간 정보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웹기반의 MMS 매니저라고 해서 차량에 탑재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계획된 경로로 어떤 차량이 가능한지 하는 그런 스케줄링이 가능하고요. 또한 70km 정도의 속도로 고속 차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 자체는 전부 다 자동화로 되어 있고요. 이런 변화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갱신 사업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랑 실외를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확 기술 또한 가지고 있고요. 퀄리티로 보면은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갖고 있고, 서울시 산업을 하면서 전체 오차가 1m 내로 들어오는 정확도 수준을 갖고 있고, 라이다, 카메라, 위치 센서, 그리고 최근에는 레이더까지도 같이 센서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심 지역에 각각의 서비스가 가능한데, 당연히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GPS 운영 지역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확한 정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한 3차원 위치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도 3,370km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그 안에 데이터들을 다 정합해서 데이터로 생산해서 바꾸고 있고요. 실내 맵핑 솔루션 중에 이제 실내랑 실외를 연결하는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는 뭐 자율주행 지게차나 이런 로봇들한테 줄 수 있는 지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LMS 장비부는 뭐 아르고스 I부터 아르고스 LM까지 있고요. 또한 LMS 플랫폼은 뭐 차량, 그다음에 트위지, 그리고 모바일 로봇, 그리고 드론까지 전부 다 LMS 데이터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은 뭐 실내외, 골목길 주차장이나 자율차로 같은 경우, 그리고 스트리트뷰나 인프라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빌리지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저희는 이동용로 설계 구축을 맡고 있고 3D 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LMS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상태 정보와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자율주행 배송로고 이동용을 만들어서 이동용 DB 구축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공 지역 안에서 자율주행 배송로고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밀한 지도가 필요한데 이런 모바일 로봇 위에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지역에도 이런 매핑 로봇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고정의 지도를 만들게 되고요. 저희는 많이 보긴 했지만 에코 데이터 시트 안에 있는 스마트 빌리지입니다. 3층형 37세대 그리고 2층형 19세대 안에 단지 내에 있는 지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이제 원래 도로변 주소 안에는 높이 정보가 없었습니다. 3차원 공간 정보를 취득하면서 높이 정보를 알게 되면 굳이 DB 안에 경사나 이런 Z값을 넣지 않고도 충분히 계산을 통해서 로봇을 주행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한 속성 정보 안에도 이제 보도나 이런 정보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송을 위한 DB를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달점 같은 경우에도 건물군, 그리고 건물, 그리고 출입구까지 들어오는 이런 배달점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고 배송 이동 경로에서 출입구로부터 도로 구간이나 이런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에 대한 정보들을 입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 방향은 우선 이동 경로와 그다음에 국토지리정보원의 이해 기관인 국토부에 있는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동 경로 DB와 정밀 지도 DB를 연계하고요. 또한 행안부에서 주어지고 있는 주소 체계, 건물 주소나 사물 주소, 공간 주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동 경로 DB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이동 가능하게끔 도로나 시설물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링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하게 될 LMS 장비의 스펙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라이다는 벨로다인 32채널 라이다로 구성되어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후, 좌우 4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촬영하는 거리는 5에서 15m 조정이 가능하고 대부분 10m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GNSS, INS 같은 경우에도 위치 정확도는 수평은 1cm, 수직은 2cm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자세 정확도 같은 경우도 높이 세분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휠센서라고 해서 DMI라고 하는 휠센서가 자동차 뒷바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HD맵을 구축하는 프로세스는 일단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HD맵 도화를 통해서 납품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이 정밀도로 지도 제작 매뉴얼을 참고해서 저희 이동 경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밀도로 지도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정보나 도로 구간 정보, 그리고 표지 정보, 시설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정밀도를 통해서 이런 실제 산출물들을 가지고 있다 DB와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정밀지도랑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노드와 링크가 아닌 로봇 노드, 로봇 링크, 로봇 섹션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추가를 하였고요. 배송 로봇 이동을 위해서 이런
폭이나 뭐 경사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추가로 속성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이제 주행용 로드 같은 경우에도 차량의 차선이 아닌 차선과 차선 사이에 차가 이동하는 주행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각각의 코드 번호를 부여해서 어떤 차량이 통제가 되고 어떤 주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위해서 필요한 이동 경로를 로드, 링크, 그리고 구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눠놨고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점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요번 로드는 대부분 배송 로봇의 이동 링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로드와 링크를 통해서 배송 로봇이 이동하게 될 거고요. 로드 정보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 DB 넣었던 것 중에 이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테이블을 넣어서 이 노드 타입 안에 이제 넣게 돼서 이런 URL 코드들이 다 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타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차량에서 필요한 교차로 외에 7번 같은 이런 배송점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각각의 로봇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넣었고요. 링크 같은 경우에도 선형으로 되어 있고 배송 로봇의 이동용 링크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링크 타입 같은 경우에도 배송점 진입로라고 하는 링크 타입의 코드를 넣어서 로봇이 이동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맡기긴 하지만 어떤 링크 안에서 어디 범위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를 한정을 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간을 통해서 거의 인도 안에서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주행 구간과 횡단보도, 기타 구간을 통해서 구간을 만듭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스마트 빌리지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도로 위에 노드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HD맵이라고 하는 조금 더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테이블이 많은 이제 레이어가 제공이 되면 우측과 같은 로고 이동 경로와 차량도 같이 사용이 가능한 지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왔나요? 지금 링크를 주셔가지고 다운받았는데. 받아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기 마지막 그 연사분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요. 그 회사에서 오늘 카톡장을 넣어가지고 전체 지금 코로나 검사하고 대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조금 부탁을 드렸고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빨리 좀 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보면은 뭡니까? 네, 이건 발표 잘해봤습니다. 네네. 이 동영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잘 됐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뭐 이제 바로 사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럭시티 박희우입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소개와 국내 적용 사례, 그리고 부산 스마트 빌리지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공간, 시스템, 환경 등을 가상의 공간, 즉 디지털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현이란 단순히 모양만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매핑을 통한 실시간 연동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데이터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술, 연동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로직에 따라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등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가 아닌 다양한 기술의 상호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현된 디지털 트윈은 정보 모델,
데이터 교환 등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발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2000년대 초반에는 단순한 3D 시각화까지만 가능했는데요.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는 예측과 최적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도입했을 때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 분야 혹은 에너지 분야에서 필수 요소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력 사용량 예측, 탄소에너지 배출 사용량 예측 등을 통해서 자원의 순환과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은 이미 도시 분야에도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영국 뉴캐슬 등 전 세계적으로 이미 디지털 트윈을 스마트 도시 실현에 적용하려고 한 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선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디지털 트윈을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다양한 시설물에 적용하는 과제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인천공항의 경우 2015년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했으며 2011년 현재는 인천공항의 모든 구역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네, 이번 사례는 서울의 지하철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의 모든 노선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량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사별 3D 화면을 통해 장애 및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대응 시 대응력을 향상하고 지하철 내 범죄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2호선의 전 노선은 이렇게 3D로 제작을 해 통합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8호선과 1, 4호선도 현재 동일한 기능을 도입 중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공장에 도입된 사례입니다. 5G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제조 현장의 산업 안전 제고와 생산성 향상, 운영 효율화 등을 목표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ICT 융합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하나의 마을, 시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독립된 단지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이 구현된 사례였고요.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사례는 빌리지, 마을 단위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중 첫 번째 입주 단지로 총 5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56세대가 5년 동안 거주하면서 스마트홈, 제로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는 리빙랩 대상지입니다. 현재 이 리빙랩 대상지, 그러니까 스마트 빌리지를 대상으로 전 구역 3D 지도를 제작 중이며 이렇게 제작한 3D 지도는 국제 표준 주소 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주소 정보 확인, 자율주행 배송 로봇 모니터링, 건물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ONS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빌리지는 최종적으로 글로벌 표준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융복합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예정이며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교통량 시뮬레이션, 미세먼지 오염 분석, 건물 대피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질적인 분야에서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 간의 협업과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세부적인 디지털 트윈 발전 전략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외부인 가져가시는 분들 그 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통 스마트시티 만들 때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또 플랫폼에서 하나로 해서 또 그게 맞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플랫폼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키들이 뭘까? 이걸 보통 이제 PPI라고 하죠. 기록할 포인트 표기를 하는데 이거를 주소를 선택하고 또 아까 제손이라는 게 또 그나마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하나의 어떤 그냥 국제 표준 기반의 당연한 표시를 그리고 아마 이게 사업이 내년 1월까지 되면 끝날 거거든요. 보다 더 한산 정도로 해서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마쳤는데요. 네, 금융